안녕하세요. 오늘은 야마하 YZF R7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R7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R6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코너링의 황제로 불리며 미들급 스포츠 바이크의 대명사로 오랜 시간 많은 라이더들의 사랑을 받아온 바이크이기 때문에 R6가 단종된다는 소식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R6가 가지고 있던 피를 끓게 하는 16,500rpm까지 올라가면서 비명을 지르는 4기통 엔진이 아니라 R7은 평범하기도 평범한 패러럴 트윈 2기통 엔진을 가지고 나왔고, 출력도 R6의 117마력에 비교되지 않는 고작 74마력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많은 라이더들은 더욱더 기대를 낮추게 됐습니다. 저는 반대로 R7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인 편이고, 야마하의 스포츠 바이크 입문 바이크인 R3를 타는 입장에서 R6보다 R7이 오히려 매력이 훨씬 많다고 느껴지는 편인데요. 오늘은 R7이 R6보다 나은 점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아온 R6를 야마하가 단종시키는 이유를 우선 봐야 될 텐데요. 바이크의 주요 시장인 미국이나 유럽에서 스포츠 바이크의 인기는 2008년도까지 하늘을 찔렀지만 2008년도 이후로는 스포츠 바이크 매출이 바닥을 쳤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중고 R6 매물이 시장에 너무 많이 풀려 있었다는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신종 R6의 출고가가 점점 상승했다는 점도 기여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중고 매물이 많이 풀려있는 와중에 굳이 거액을 들여가면서 R6 신차를 살 이유가 없었던 거죠.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야마하는 소비자가 원하는 바이크가 뭔지 알아내기 위해 포커스 그룹도 열고 여러 차례 시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야마하의 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은 스포츠 바이크 라이더들이 원하는 것은 저렴하면서 스포티한 룩을 가진 스포츠 바이크였고, 대부분의 라이더들이 바이크를 어떻게 타고 있는지 보니까 거의 다 공도에서 타고 있고, 또 RPM의 중간 지점, 즉 미드레인지에서 대부분의 바이크를 타고 있었는데, R6는 이런 부분에서 전혀 맞지 않는 바이크였던 거죠. R6는 스로틀을 비틀어 쥐어짜면서 완전히 고 RPM에서 힘을 내는 바이크이기 때문에 낮은 RPM이나 심지어 중간 레인지에서는 큰 힘을 내지 못하는 바이크입니다. 야마하가 이런 조사를 통해서 세운 성공적인 바이크의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포티한 외형, 저렴한 가격, 그리고 공도에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미드레인지에서의 출력입니다. 야마하 R7이 탄생하게 된 거죠. 야마하 R6는 최대 출력을 14,500rpm에서 내게 돼 있고, 이에 비해서 R7은 72마력을 8000대의 rpm에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R6에 120 정도 되는 마력을 내려면 14500rpm까지 올려줘야 된다는 뜻인데, 공도에서 이런 고 rpm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얼마나 있을지 생각해보면 많지 않습니다. 내가 고속 라이딩을 쫓는 스피드 몬스터가 아니라고 하면 실제로 R6가 제공하는 출력을 공도에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제한적이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다소 위험할 수 있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R6가 R3에서 야마하 R라인의 다음 단계의 바이크였음에도 불구하고 R3의 다음 바이크로는 R6는 고려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저는 R3를 타면서 코너링이나 스포츠 라이딩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매력을 느끼지만, 트랙 라이딩을 한다거나 트랙에서 바이크를 탈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도 저렴하고 실질적으로 일상적인 라이딩에서 낮은 RPM에서도 충분한 토크를 느낄 수 있는 MT7, MT-07이나 SB650 혹은 새로 나온 트라이던트, 이런 바이크들이 눈에 갔었는데, R7이 나오면서 R차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R6와는 다르게 공도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출력 특성을 가진 R7이 더욱 매력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둘째는 가격이죠.
2020년도 신형 R6는 미국에서 12,200불, 2022년도 공개된 R7은 8,999불에 출시됩니다. 아직 한국 원화로는 R7이 얼마에 판매될지 공개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지만 R6보다 훨씬 저렴하죠. 심지어 앞으로 R6의 중고 가격은 점차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R6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을 제대로 쓰지 못할 것 같고, R6가 빛을 발휘하는 고 RPM에서의 출력은 공도에서는 쓰지도 못하는 채로 가지고 있을 텐데, 이만한 금액을 지불하고 싶은지 고민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R7의 큰 매력 중 하나는 R7이 가지고 있는 엔진입니다. 야마하는 이미 MT-07, 테넬의 700에 사용하고 있는 CP2 엔진을 R7에도 사용했습니다. 이 CP2는 270도의 크로스 플레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CP2 엔진은 많은 평론가들에게 극찬을 받고 있고, 이미 MT-07이나 테넬의 700을 타는 라이더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MT-07의 리뷰를 보면 초보자나 숙련자들 모두 재밌는 라이딩을 경험할 수 있는 힘있고 활력 넘치는 엔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엔진이 R차 형태로 변형돼서 나온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를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R7이 R6보다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었습니다. 바이크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바이크를 선택하는지가 상당히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R6의 장점이나 매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R6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던 저한테 R7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들었다는 점은 분명히 야마하가 잠재 고객층에 대해서 무언가를 제대로 이해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R6를 대체하고 나온 R7이 앞으로 바이크 시장에 어떤 변화를 줄지 많은 기대가 됩니다.